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변조를 배우고 있는데 DSB SC를 배우고 그 다음에 AM 변조라고 부르는 DSB TC를 배웠습니다. 근데 DSB TC를 어떻게 하면은 수신 측에서 원래의 신호를 꺼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교과서 오늘은 우리 교과서 248쪽 248쪽 4-3의 3 DSB TC 신호의 복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8의 4-3의 3 DSB TC의 복조. 이 복조는 우리가 변조를 모듈레이션, 복조를 디모듈레이션 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DSB S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MT는 MT에다가 그냥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 것이었고, 만약에 DSB TC를 AM 변조라고 한다고 하면, AM 변조는 이 MT에다가 AC를 더해 가지고서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했을 때는 이거 복조를 할 때 동기건파를 했죠. 싱크로너스 동기건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MT를 끄집어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동기건파를 해가지고 MT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건파는 굉장히 어렵고 수신기가 가격이 이게 프라이스 머니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AC를 갖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변조 방법은 달라야 되겠다. 복조 방법은 요것의 복조 또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건파라고 하는데, 건파라는 것은 파를 탐지한다는 거죠. 이 좀 다르게 해가지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정류 건파기라는 게 있어요. 정류 건파기가, 여러분들 정류란 말을 들어봤는데,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서 이게 저기 하는 것을 정류기라고 그래요. 렉티파이어.
그래서 이걸 렉티파이어 디텍터 DTCTOR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우리 그 250쪽에 있는 포락선 건파기가 있어요. 포락선 건파기가 있습니다. 이게 엔벨로프 디텍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장점이 굉장히 가격이 싸고 또 구현하기도 쉽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류건파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류건파기는 여러분들이 그 헤로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헤로도를 가지고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쉬운데, 여러분들 이 종이가 옛날에 사용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새로운 종이를 가지고서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류건파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 책에 그림 4-26입니다. 여기 첨조는 그림 우리 책의 4-16입니다. 이 4-16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DSB TC 신호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AC 플러스 MT 이렇게 해가지고서 코사인 2파이 FCT가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오드라는 것은 이제 건파 다이오드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에노드, 이걸 캐소드, 다이오드는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야 할 때만 통과가 된다고 그랬죠. 다이오드가 있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회로가 있는 회로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나온 출력을 로패스 필터를 통해 가지고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 가지고서 나오면은 요 신호가 어떤 신호가 되냐면은 이 VOT가 되는데, 이 VOT가 바로 거의 MT가 된다는 얘기죠. VOT가 MT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이것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요것의 그림을 갖다가 먼저 한번 그려보자고요. 요것의 그림은 만약에 AC가 여기서 AC하고 MP가 있었죠. 근데 A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P보다도 같거나 커야만이 되죠. 이걸 갖다가 DSB TC가 되기 위해서는, 즉 AM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뮤 값이었었죠. 뮤는 AC분의 MP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이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C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었다면 이 반대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요 안에 이 캐리어 웨이브가 이렇게 요 안에서 막 이렇게 높은 주파수로 이게 껄떡거리고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요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 메시지 신호들의 포락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요것이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 파트는 통과를 되지만은
마이너스 파트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 파트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출력, 이 저항 R이 있었을 때, 뭐 저항을 갖다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출력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서 출력은 이 플러스 파트들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파트. 플러스 파트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파트는 이제 도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파트만 이렇게 나오는 잘린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류회로에서 이 마이너스 부분을 잘라내고 플러스 파트 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류한다는 거예요. 정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렉티파이어.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오직 플러스 파트만 이렇게 반파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일명 반파 정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렉티파이어를 여기서 달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출력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생겼지만 주파수가 높습니다. 반파지만 주파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 로패스 필터를 딱 통과를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높은 주파수들은 사라지고 어떤 부분만 남게 되냐면은 요런 포락선 부분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MT 신호가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하면은 이것의 크기가 높이가 약간 좀 변하는 거죠. 근데 이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얼마든지 보정이 가능해요. 이건 보정이 가능해요. 증폭을 시키면 되니까. 그러나 주파수가 변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이 높이가 변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파 정류기하고 저항하고 이 로패스 필터만 있으면은 수신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 건파 다이오드를 갖다가 우리가 광석 라디오라고 해가지고서 광석 라디오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심플한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어폰 가지고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정류 건파기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은 하드웨어 제작하면은 지금 돈으로도 1,000원이 안 들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제작하면 1,000원이 안 듭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싸게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한정은 없지만은 싸게 그냥 소리만 간단하게 들으려면은 음악을 안 듣고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파기가 있는데 또 다른 건파기가 하나 있는데 이 또 다른 건파기가 뭐냐면은 포락선 건파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포락선 건파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정류 건파기라고 했죠. 정류 건파기. 첫 번째는 정류 건파기라고 했고 두 번째는 포락선 건파기를 갖다가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락선 건파기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엔벨로프 포락선 엔벨로프 디텍터. 주로 하드웨어가 많이 없는데 여기에서 건파기에서는 하드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신 신호는 똑같습니다. AC에다가 MT 이렇게 해가지고서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똑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정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캐패시터를 달아요.
캐패시터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달아요. 그 다음에 로페스 필터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V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패시터 C 저항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자회로를 잘 모르더라도 이 캐패시터의 콘덴서라고 그러죠. 캐패시터의 성질은 알아둬야 돼요. 캐패시터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서 최초의 전원을 갖다가 여기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서 최초의 전원을 가하면은 여기는 캐패시터는 처음에 이거 스위치를 갖다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는 쇼트입니다. 처음에는 쇼트예요. 쇼트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연결이 되어 보기 때문에 출력이 제로라는 얘기죠. 출력이 0입니다. 여기가 딱 이렇게 막혀가지고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 처음에는 맨 처음 그 순간에는 어떤 것을 스위치를 연결하는 순간은 그냥 이렇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연결해져 버렸다 이거죠. 이 안에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나오지 않죠. 요 사이에. 그런데 어떤 것이 되냐면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은 일단 스위치를 닫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출력이 커집니다. 점점 출력이 커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치 여기에 우리가 양동이가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 양동이에서 이렇게 호스를 대 가지고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짝짝짝짝짝 받을 때 점에 T는 이꼴 제로일 때는 출력 Y는 물의 양은 제로인데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출력은 10으로 해서 점점 커진다는 거죠. 점점 물이 차온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에요. 캐패시터는. 그래서 여기서 호스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점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충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 가르치는 것도 다 이런 캐패시터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바켓에다가 수돗물을 담는 것과 같이 바켓에다가 수돗물을 담는 것 같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물이 차오른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런데 그럼 회로를 갖다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회로를 해석하는데 들어오는 신호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다이오드는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플러스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요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것이 생긴다.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물이 점점 오다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 이렇게 차다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 양동이가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물이 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이 조금씩 찰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찰 겁니다. 이만큼 찼는데
요만큼 들어와 가지고서 물이 요만큼 찼어요. 이 캐패시타에 이제 양동이에 찼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쪽에서 또 시간이 이제 여기서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물이 안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물이 요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방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방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물이 안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물이 요렇게 흘러나갑니다. 이 저항 R을 통해 가지고서 흘러나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물이 들어오잖아요. 조금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까 물이 여기까지 찼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만큼 들어올 때까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채워지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졌다가 빠졌다, 채워졌다, 빠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채워졌다, 빠졌다, 채워졌다, 빠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물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차겠죠. 그런데 안 들어올 때는 이 저항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 가지고서. 구멍이 크면은 빨리 빠져나가겠고, 구멍이 적으면 적게 빠져나가죠. 그 구멍 크기는 C하고 R의 곱하기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이것을 구멍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C정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C정수 해서 타임 컨스탄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타임 컨스탄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캐패시타를 이해할 때는 이게 물 바켓스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에다 구멍이 뚫려가지고서 들어올 때는 담았다가 물이 안 들어오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 반복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충전, 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방전. 근데 여기는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방전했다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 이게 얼마나 빨리 충전 방전을 갖다가 하느냐. 이 구멍은 이 C하고 R값, 캐패시타 값하고 저항값의 곱하기를 해가지고서 결정을 한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그거하고 건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려가지고서 좀 더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요 플러스 파트는 살아남지만 마이너스 파트는 이거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이오드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바켓스에 이만한 물이 담았다가 요 기간 동안에 빠질 거예요. 빠지려고 하는데 또 물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빠지려고 하는데 물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빠지려고 하는데 물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빠지려고 하는데 물이 새로 들어오고, 또 빠지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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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요 지점들이 피크를 찍고 가는 거야, 이렇게. 왜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피크 디텍터하고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피크 디텍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이 CRA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빠지는데 또 들어오고, 안 빠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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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오고. 그러면은
여기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정수가 너무 느릴 때. 또 어떨 때는 또 시정수가 너무 빠를 때는 올라갈 때는 휙 빠져버리고 또 다시 올라가고 휙 빠지고. 그래서 이 시정수에 따라 가지고 이 피크 디텍터가 제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튜닝을 해 가지고, 그래서 튜닝이 필요하잖아요.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튜닝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는 이 로페스 필터라고 해 가지고서 LC 회로도가 해서 1,000원 정도가 되지만은 요것은 엔벨로프 디텍터 검파기는 지금 해도 500원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500원이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신기를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 AM 방송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송신기는 비교적 전력 효율이 나쁘지만은 수신기가 워낙 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DSB, TC, AM 변조에 대해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복조하는가, 건파를 하는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류 건파기하고 포락성 건파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하드웨어 회로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